안녕하세요. 머니왕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이번 주 저희 빅 이벤트 잘 넘겼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 기준 연내 최고점을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이번 주 마무리와 또 다음 주 대비 저희 준비해봐야 되잖아요. 잠시 후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무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한미반도체 이제 후속 하반기를 빛낼 히어로주를 찾아주신다고 하니까 다양한 이야기들도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잠시 후에 좋은정보위원과 돌아오겠습니다. 머니왕 지금 출발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베스트 어드바이저시죠. 좋은정보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가 흘러갔습니다. 위원님,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시장 이야기도 나눠봐야겠죠. 네, 이번 주 시장은 녹록치 않은 가운데서도 네. 참 외람되지만 저는 이 시간 나와서 좀 이렇게 외람된 게 있어요. 뭘까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실전 매매는 나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이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드시죠? 지수로 봤을 때는 어차피 박스권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종목 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제가 시장을 볼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은요 지수는 크게 급등락이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수익을 찾는 것은 바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종목에서 그 답을 구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에서 삐아라든가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또 실리콘2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시세가 좋았고요. 또 그동안 살짝 눌림을 주었던 전력 반도체 말하자면 HD,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또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어제 좀 좋은 시세를 보였고요. 여전히 좀 진행형인 것 같으네요. K푸드 대표 주자가 삼양식품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시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전히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좀 코스닥을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서큘레이션 그러니까 그 종목별 순환 장세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자. 그러면 어떤 섹터가 좋을 것이냐? 반도체, 그다음에 또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또 화장품, 음식료, 이런 것도 한번 관심에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한번 시장부터 볼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모든 게 나타나는 게 하나의 집적된 그림이 바로 차트라는 거죠. 코스피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전고점에서 자꾸 이제 눌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 주를 한번 전반적으로 리뷰해봤을 때 역시나 양선에 나왔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했죠. 양선 나오다가 어제 좀 되밀리면서 어제 한 1% 되밀리면서 음선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기일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장은 진짜 지수는 그닥 중요치 않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아무 종목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용 있는 종목들을 내렸을 때 매수하는 것이 답이다. 이걸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시장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또 반도체, 뷰티, 음식료주가 강했는데 이 부분 쪽도 잘 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코스피에 비해서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덜 간 느낌이니까 코스닥도 한번 앞으로 주목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원님 우리 함께 이제 공부해보는 시간이잖아요. 네. 오늘 어떤 공부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앵커님. 네. 혹시 그 템베거 종목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없죠.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주식한 지 30년이 됐는데 네. 주식시장 접근하면 다양해요. 근데 실전 매매에서 저는 두 트랙을 말씀드려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 그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침 방송에서
한 1년 반 동안 여러분께 그 황금 맥점에서 포착한 그런 종목들, 포착한 종목들 적중률이 87%입니다. 그러니까 10종목 중에서 대략 9종목이 최소한 5% 이상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수익이 났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하나 전략 하나 하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요즘 보게 되면 야구가 굉장히 핫하게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뭐 저도 어떤 한 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제 고향팀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진짜 짜릿한 게 있어요. 승부를 하는 건 짜릿한 게 그게 뭘까요? 바로 말로 홈런을 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텐베거도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두 가지 접근만 말씀드렸는데,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그러니까 큰 대물을 잡는 거, 말로 홈런을 잡는 그 비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거 한번 종목을 대물을 잡는 건 로망이죠.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이 아무렇게나 탄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 홈런 종목 탄생의 비밀을 보게 되면 패러다임 시프트를 선도하는 기업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구조적 성장주라는 거죠. 여기에서 텐베거, 말로 홈런 종목이 나오는 거고, 꼭 텐베거 아니면 어떤가요? 바로 또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좋은 수익 내는 것도 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집에 삼성전자에서 대박을 못 내잖아요. 물론 하이닉스에도 지금 배 오르고 뭐 세비도 오르고 그러지만, 사실 이게 뭐냐면 이미 시장에서 노출된 게 아니고 남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성장주 거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바로 구조 성장주고, 여기에서는 꼭 필연적인 게 있어요. 시장 지배력이 강하고 또 가격 결정력이 강해야 돼요. 이 가격 결정력이 강하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공급자 시장에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걔도 영업률이 60%가 넘죠. 그래서 이 가격 결정력을 갖는 그런 회사들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포함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했죠. 그 말로 없는 칠 때 한번 보십시오. 그냥 막 컷스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이렇게 힘을 실어서 치는 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황금 맥점이다. 이 자리를 충족하는 데서 말로 홈런 종목이 탄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로 홈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이제 무방 주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미 반도체, 글쎄요, 뭐 제가 객관적으로 정확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머니투데이에서 또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한미 반도체를 최초로 선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랜 시간도 아닙니다. 작년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한 1년 3개월 만에 1100%가 났는데, 그래서 말로 홈런 종목 제가 실전에서 매매를 했거나 또 여러분께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가지고 그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1100%다. 동사는 뭐냐? 이제 내용을 알아야죠. 바로 차세대 HBM 듀얼 TC 본드를 선점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를 통해서 또 엔비디아까지 납품하는 그런 후광 효과를 누리고 있는 회사죠. 2023년 3월 21일부터 7번 그 마디마디 황금 맥점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이게 뭐냐면은 바로 듀얼 TC 본드라는 건데, 하나, 두 개 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세 천공을 하는 그런 기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HBM 그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이 자리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최초로 3월 달에 여러분께 선보였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마 방송 안 탔을 거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마디마디 7번을 공략했고, 드디어 어제 또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100%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지난 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루닛에 이어서, 루닛은 1295%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1100%를 냈는데, 제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꾸 한미반도체 이렇게 1100% 올랐다. 그러면 꼭 한미반도체처럼 1100% 간다는 보장할 수는 없지만 바로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 선점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SP 소프트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SP 소프트,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다 뭐냐면은 큰 패러다임 시프트, 바로 AI가 쏘아올린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후광 효과를 노리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SP 소프트는 253% 났는데, 이 종목은 제가 정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AI가 참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올랐던 게 루닉 같은 거 의류 AI에서 올랐고 그다음에 플리토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올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AI라는 그런 어떤 그 이슈 그걸 가지고 다 같이 올라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익 구조를 갖는 그런 회사들이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 IT 버블 일어났을 때 그때만 해도 뭐가 있어요? 다음, 새로운 기술, 장미디어, 사이버텍 홀딩스 그런 사람들 다 어떻죠? 엠파스 같은 거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문의를 가지고 막 이 성장기 초기에는 올리지만 캐시화가 안 되면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구조적 성장률은 뭐냐면은 이미 다 옥석가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캐시코를 창출할 수 있는 독보적 시장 지배를 갖는 회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살아있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음은 카카오가 인수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다음이라는 이름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항상 주식은 논리고 과학입니다. 그러면은 AI에서 국내에서 과연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다다 붐이업돼서 함께 오르지만 이제 그것이 캐시화가 안 되면 서서히 주가는 하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SP소프트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SPLA 그 사업 국내 70%의 점유율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소라 뭐 저 아시죠? 오픈 AI 그다음에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챗 GPT 그런 플랫폼이 되겠죠. 실질적인 수혜가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왜 두 번째로 넣냐면은 정말 여러분께 제가 멀티모달 그냥 소라의 숨은 진주가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습니다. 함께 하시자 그렇게 계속 제안을 드렸고 그랬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소라는 어떤 거냐? 이거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노베이션 혁신인데요. 이렇게 뭐 워딩을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도쿄오래 그러면 다 이게 동영상으로 지금 뭐 구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혁신이죠. 예, 그러면은 SP소프트를 언제 공략했느냐? 바로 저는 첫날부터 공략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장에 노출되지 않는 새로운 종목에서 그때 뭐 장이 좋았나요? 어려웠는데 이때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발행가가 11,000원대 됐는데 7,800원대면 되게 싸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3연상 또 한 번 황금 맥주에서 보치한 게 이때 2연상, 3연상 253% 아주 그때부터 단기간에 한 달 내에 한 달이 뭡니까? 한 15일 안에 이렇게 253%나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디마디 공략에서 한 17번 공략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때도 또 한 번 상한가.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아주 탑픽 종목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도 이제 결국은 멀티모달 AI를 서포팅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게 바로 뉴럴모픽 반도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지랜드라든가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라든가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럼 자람 테크놀로지도 역시 한 뭐 253% 단기간에 올랐는데 사실 이 회사 본업은 뭐냐면은 바로 폰, 광 트랜스서버를 주력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파트너고 그래서 저평가됐다는 걸 차관점을 줬죠. 이게 뭐냐면 이 당시 이 회사가 이제 뭘 만드는 거냐면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에이지랜드가 시총이 7천억, AD 테크놀로지가 그때 6천억이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2천억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자, 자람 테크를 보십시오.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때부터 이게 바로 이수연 밑그리 패턴에서 3연상 뽑았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3연상을 뽑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여기서 눌림에서 해서 또 상한가 뽑고 마지막에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자람 테크는 374%예요. 아까 잠깐 253% 오타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374%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굉장히 좋은 시세 흐름을 냈던 게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이에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것도 AI가 쏘아는 모멘텀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 결국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라든가 하려면 그게 필요한데 그러면은 그 반도체 공장에서 엄청나게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또 시키는 뭐 전력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옆에는 바로 SMR 하나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정도로 전력이 많이 소비되거든요.
얼만큼 그 AI 데이터에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느냐. 1년 단위로 봤을 때 아마존이요. 1조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1조가 전력비가 나오고 있고요. 왜? 그래서 데이터 센터 운영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일본이라든가 나라로 보게 되면 인도라든가 일본에서 쓰는 1년 전기하고 맞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 같은 데서도 지금 얘들이 이제 굉장히 전력 설비가 노후화됐잖아요. 오래돼가지고 한 3, 40년 됐을 거예요. 그걸 교체하거나 그럴 거예요. 전선 교체해야죠. 변압기 교체해야죠. 차단기 교체해야죠. 바로 현대 일렉트릭도 AI 수강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위에 중심에 맨 위에는 AI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트리클 다운되는 낙수의 효과를 내리는 종목들이 이게 바로 시대의 흐름에서 대박주가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동사는 변압기, 차단기, 배전기 이런 것들을 만들고 미국의 이제 전력 회사죠. AP 2028년까지 완판이 됐어요. 완판이 뭐냐면 다 이미 주문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그러니까 2023년 10월 26일부터 3회 맥점 공략을 했고 이것도 이제 제가 아침 방송하고 낮 방송 아마 최초로 추천한 것 같아요. 그래서 325%나 좋은 수익을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이것은 한번 배우셨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루닛 보셨고 뭐 제가 루닛은 제가 생각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보셨고 다 이런 것들 좀 긴 시간을 가지면서 크게 수익 난 종목들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그걸 다 보셨잖아요. 또 단기도 수백 프로 그 어려운 장에서도 남들이 안 볼 때 그렇게 맥점에서 좋은 수익이 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뭐 밴드도 쓰고 왔습니다만은 이제 정말 제2의 한미 반도체가 없을까? 오늘은 제가 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보고 두 무릎을 쳤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유레카라는 용어 아십니까? 아 바로 이거야 라고 해서 하반기를 빛낼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선보였던 종목들이 과히 저희 기대를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이걸 주제로 잠시 후 무방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겁니다. 계좌가 좀 많이 힘드시고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특히 제가 토요일 날은 직장 다니시면서 좀 아픈 계좌 계시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따 제가 무방에서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 함께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실전 매매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 한미반도체는 이미 경기가 어떻게 보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말로 홈런으로 세기를 박는 그런 좀 느낌이었습니다. 역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이제 경신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한미반도체도 남들이 좀 보지 않을 때 아래에서부터 조은정보 위원님은 계속해서 또 체크를 하고 계셨다는 부분까지 또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위원님, 저희 이번에는 종목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종목들 가져오셨나요? 지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황금 맥점 전략은 저는 이제 우리 개인투자자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 이해하기 쉽고 눈에 쏙쏙 들어오고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뭘까요, 앵커님? 글쎄요. 뭔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응? 아니 근데 쉬어야 되는데, 네. 쉬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쏙쏙 들어오는 게 그 타임이 있다고요. 뭘까요? 많이 올랐을 때, 뉴스에 많이 나올 때. 네네네. 네. 그럼 보게 되죠. 보게 되고, 네. 야 저걸 내가 못 사니까 내가 이거 소외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어요. 그게 포모신 도림이고, 네. 아 남의 장이 가니까 나도 가? 그게 바로 레밍 신도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극복하실 수 알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요, 제가 30년 업력을 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늘 외람되게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고 그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 계기가 저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뉴스 나오기 전에. 그리고 아주 내용 있는 종목들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 잡는 황금 맥점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주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물론 코스피는 뭐 양봉으로 주봉상 마감했지만 코스닥은 별로 안 좋았죠. 우리는 그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맥점인지 저부터 하나하나 그 종목들을 예시를 들면서 우리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황금 맥점 전략에서 포착된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대주전자재료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죠? 실리콘 음극재예요. 가만 보세요. 상승한 다음에 눌림에서 양양음 패턴이 나옵니다. 위수염 밑구리 패턴. 우리 앵커님, 양양음 패턴? 남바?
5번. 8번. 야, 이제 되셨어요. 저는 진짜 이건 얘가 말씀드린 이건 거의 확률이요. 네. 95% 이상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네. 내용 되죠? 양양 패턴, 유수의 밑그릇 패턴 나왔을 때 이때 포착돼서 바로 그 상한가까지 31%예요. 이게 여러분들 뭐 소위 말해서 그동안 한동안 했던 뭐 실효성 테마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전조 저리도 시장과 관계없이 좋은 수익을 냈다. 두 번째 그와 비슷한 이것도 나노 신수리가 바로 실리콘 응급기입니다. 똑같네요. 자 보세요. 상승 다음에 누르면서 양양은 패턴이에요. 그럼 여기서 공략하거든요. 이거 부에가 25% 올랐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빨간색에서는 장대 양봉 나왔을 때는 여기서 한 테포 쉬는 전략에 맞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봐요. 이럴 때, 자, 나노 신소재가 뭐 때문에 올랐습니다. 저는 항상 실전 매매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은 정말 한미 반도체 후속 그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날로 홈런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건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께 요긴하게 적용되는 그런 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25%나 올랐어. 여기서 매수하셨으면 좀 많이 내리잖아요. 속상하시잖아요. 항상 그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린 솔루션은 그 뭐 일렉트로 약간 틀리죠. 그 계열이죠. 요즘 HD 그룹들이 잘 나가서 이게 뭐냐면 역전돼 망치되면 도지입니다. 이 때문에 상승이 일어나죠. 또 양양음, 음선이 일어나죠. 음선 공략은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음선에서 무조건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황금 맥점 전략은 이 기기 묘미한 게 뭐냐면은 음선에서 공략해도 보통 당일에서 5일 내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확률이 87%, 90%에 육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프로? 일주일에서 보통 당일에서 5거래일 내에 5 내지 2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5% 상승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냐면 직장 다니시고 좀 여유 있게 그러시면 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이거 뭐 괜찮겠어요? 제가 좀 금액이 커서 좀 배팅도 많이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연기금이 계속 매수하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충족되고 그 다음에 또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번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재룡 전기가 있습니다. 재룡 전기도 보세요. 이것도 이제 전략 인프라 관련 종목이죠. 이게 바로 황금 맥점이에요. 내린 다음에 이게 소위 말해서 노란색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좀 배우죠. 캔들, 이게 새빼른 캔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나 올랐죠. 그러니까 지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TNL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것도 이제 뭐냐면은 보게 되면은 똑같죠. 아까 좀 전에 보신 거하고 재령지하고 비슷한 캔들이에요. 위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것도 20% 정도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오른 다음에 사는 것보다도 저점 사는 게 수익이 훨씬 잘 나다는 거 또 한번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화장품에서 뷰티 스킨이 있거든요. 자, 뷰티 스킨을 보실래요? 여러분들, 뉴스가 안 나오죠. 아주 급락한 것은 오늘의 뭐 좀 안 좋은 것 때문에 이제 왜 내렸지? 라고 해서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것들은 뉴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뷰티 스킨은 바로 화장품 관련 종목이잖아요. 음선 5개, 성공 투자를 하시게 되면 기업 내용을 먼저 살피시고요. 파란색 숫자 음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강조드릴게요.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잘 내시려면요. 싸게 사셔야 돼요. 싸게. 그건 뭘까요? 음선은 보통 우리 개인 투자들이 아까 제가 포모 신드롬 또 레밍 신드롬 말씀드렸죠. 늘 그런 데 이렇게 추정한단 말이에요. 저는 30년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께 느끼는 게 개인 투자분들이 물론 공부도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뭐 기본 관계가 별로 없다고 봐요. 그 마음을 못 따라서 이미 많이 올린 종목 추격 매수 그러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음봉 5개짜리 노란색이죠. 이게 자꾸 윙크를 하는 거예요. 저를 가져가세요. 저 사면 수익 납니다. 그런데 외면하죠. 왜? 뉴스 안 나오기 때문에요. 그 뷰티 스킨도 좋은 수익이 됐고 또 이번 주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 아는 것이 바로 삐아입니다. 우리 앵커님 화장품 좋아하시죠? 삐아 립글로스 있어요. 있어요.
좋더라고요. 근데 삐아가 좀 전에 보신 거하고 뷰티스랑 거의 비슷한 자리예요. 사실 삐아 같은 경우는 이거 보세요. 음봉이 몇 개예요? 5개 나오죠. 노란색이죠. 이럴 때는 뉴스 안 나오고요. 근데 자꾸 손이 안 나가죠. 근데 이때 수익이 다녀요. 그래서 이번 주에 58%가 상승했어요. 이게 탑픽 종목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도 되게 쉬워요. 상승을 누리면서 양양한 패턴. 이제 우리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것도 몇 프로 올랐어요. 예, 이번 주 한 3거래일 동안 21%나 올랐네요. 예, 마지막 또 YC가 있습니다. YC. 이것도 양양 패턴. 이거 한번 보세요. 되게 쉽죠? 이게 선점이에요. 되게 쉬워요, 진짜. 그런데, 아니, 저는 이거 물론 이제 투자 스타일이 다양하고 네. 제가 옳다는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어려워 보여요. 어렵죠? 네. 그래서 뉴스 따라 다니셔야죠. 그래서 수익이 잘 나시죠? 아니야? 역설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솔직히 하는 게 좋아요. 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게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황금 맥점 전략은 여러분들 계좌를 참 좋게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남들이 안 볼 때 저점 선점하면 편하게 수익 나면서 행복한 꽃길로 가지 않으실까요? 네. 자, 이번 주 종목들 쭉 이렇게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안에서 제2의 한미반도체, 제3의 한미반도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희 이렇게 또 정리해 보고요. 화면으로 다시 또 한번 만나보시고 잠시 후에 저희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쭉 또 들고 오셨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을지 궁금해요. 바로 예. 들려주실 준비 되셨을까요? 예, 바로 준비되어 있죠. 네. 사실 이제 저점을 잡으면 좋은 게 뭐냐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그다음에 계단식 상승을 파동이 일어나면서 네. 수익을 극대화 쓰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심층 학습으로 들어가서 네. 다소 시간이 지났지만 단기도 당기고 계단식 상승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은 종목은요. 네. 아무리 보고 또 보고 그래도 지나치지 않고 자꾸 리마인드하면서 그런 그림을 계속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종목, 예, 바로 Y시킴이 되겠습니다. 예, 반도체 유리 기판에서 소재단이죠.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이건 시점 매매니까 지금 계속 아마 이번에 머니투 예치한 분들 좀 제대로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좋은 정보가 강조하는 게 상위 5%분들 이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하시는 분은 상위 5%밖에 안 돼요. 제가 경험상 그랬습니다. 저도 눈문제는 빨리 먹어봤고요. 그러면 95% 그분들은 계속 뉴스를 많이 따라다니시고 물론 그분들 다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위 5%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예요. 그래서 저는 럭키 세븐으로 주식을 하지 말고 그냥 논리적으로 하자. 첫 번째 포착한 게 여기에요. 상승 대비 눌림이죠. 양양 패턴이죠. 쭉 오르죠. 아까 조금 전에 보셨죠. 예, 바로 재룡적이었던 패턴이 또 한 번 나타나죠. 이때부터 또 급등이 나타나고 이렇게 마디마디 가면서 좋은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번 좋은 종목 HD 현대마린. 아까도 이제 제가 말로 홈런 종에서 말씀드렸는데 최근 이렇게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보세요. 그때가 바로 양양 패턴이었고 그다음에 최근 것은 또 포착된 게 어디냐면 5일선 아래에서 양을 노려라. 5일선 아래. 이 편 딱 지지받고 이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여러분들 다 이미 아실 거고
최근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거의 리스크 없이 상승입니다. 어제도 한 5% 정도 상승이 일어났네요. 그다음에 또 재활용 전기가 있죠. 재활용 전기도 제가 이제 전력 인프라에서 재활용 전기 이것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럼 가 보실래요? 이렇게 주가가 오랜 동안 횡보를 해요. 주가가 오랜 동안 횡보를 하는 것은 뭐냐면 조조의 단계래요. 조조의 단계 뭐냐면은 우리가 멀리 뛰기라든가 높이 뛰기, 장대 높이 뛸 때 막 달려가죠, 선수들이. 그러면서 점핑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조조의 단계인데 이것을 또 이제 우리가 좀 좋은 말로 쓴다라면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는 단계예요. 비축하면 그 다음에 에너제틱하게 날아가잖아요. 바로 이렇게 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재활용 전기 우리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미 반도체 또 아무리 보아도 이것도 눈에 그냥 넣어도 아프지 않은 종목이죠. 이것도 그냥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야심차게 여러분께 발굴해서 제가 최근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 횡보할 때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다만 오늘 주제가 뭐죠? 한미 반도체를 놓쳤다라면 다른 종목도 하나 있다. 제가 야심차게 발굴한 한미 반도체 꼭 초기 모습은 너무 똑같아요.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초기에 시장에서 관심 안 줬을 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한미 반도체가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갔죠. HD, 현대일렉트릭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전력 인프라 때문에 올라갔죠. 다 어디에? 미국 다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 또 하나 우리 한번 공부할 종목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부터 이제 화장품 종목들이 세트로 나갈 거예요. 물론 화장품 관련 워낙 실적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K-뷰티, K-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는 따라잡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 이미 저점 대비 124% 오른 종목을. 그런데 이 황금 맥점에서 포착은 언제 했느냐? 뉴스 안 나올 때 했어요. 아까 좀 전에 보셨죠? HD, 현대일렉트릭을 5일선 아래에서 양. 이때 포착된 거예요. 이게 황금 맥점이에요. 이때는요, 화장품 실적 좋다는 얘기 1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선점 효과라는 거고, 물론 고점에서 이 아슬아슬하게 매매하신 분들 하고 여기서 선점 하신 분들 누가 수익이 많이 날 거냐? 그건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래요? 아이 패밀리 SC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최시라 씨의 남편 김태욱 씨가 그분이 하시는 건데, 이것도 바로 이 자리 2월 달 화장품 얘기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도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나고 세트로 나오고 있죠. 최근에 또 VT도 나오고 있습니다. VT 같은 경우도 이것도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포착된 게 바로 이런 구간. 여기서 포착돼서 4월 18일에서 뭐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또 하나,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최근에 가장 핫했던 화장품 관련주가 뭔지 아세요? 삐아하고, 우리 앵커님도 쓰신다고 그러는데, 삐아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J2K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이 J2K 바이오는 뭐냐면은, 화장품 그 천연 원료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바이오 원료, 요즘 또 여름 되면은 그 자외선 차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공급만 하는 회사가 300개가 넘고요. 2,000개가 넘는 그런 어떻게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고요.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철저히 연구하셔야죠. 그 다음에 황금 맥점이 바로 어떤 거냐. 이럴 때예요. 양양 패턴. 그때 VI 걸리고 오르고 가장 결정적인 게 양음 패턴. 상승되면 꼭 눌러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뉴스 따라가면은 장대 양봉을 따라가시면 그 다음 어떤 거예요? 또 고생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기회비용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맥점을 노리시라는 게. 그래서 이때부터도 급등이 나왔고, 또 여기서도 음봉 5개 자리 했죠? 여기서 또 15% 정도 상승이 일어나는 아주 좋은 이게 흐름을 보였네요. J2K 바이오. 그 다음에 삐아. 이것이 뭐 그냥 아주 대단했죠? 이때 처음에 우리가 포착한 게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3,000원에서 13,000원까지 빠졌어요. 가격이 대략.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는 어떻게? 음봉 공략하는 거 아니야? 뜨는 거 잡아야 돼.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잘못 떨어지면 낙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종목들이
크게 내리는 종목들이 우리 또 바이오에서 과거에 뭐 몇몇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제가 종목 언급 안 할게요. 많이 올라가지고 어떤 악재가 나오면서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격 메리트를 갖추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이것도 발행가가 1,100원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상한가 뽑고 여기서는 수익 챙겨야 되죠. 기회비용 때문에 실전 매매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음봉 나올 때 또 한 번 공략해서 올랐고, 또 이것도 상한가 다음에 또 한 번 올랐고, 결정적인 게 이 구간이었습니다. 음봉 5개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자꾸 음봉을 공략하게 되면은 뉴스 안 나오고 손해 안 갈 때, 제가 마침 이거 월요일에 방송에 추천했거든요. 밤방송에서. 그래서 이 음봉 5개 포착해서 했는데, 이 제가 밤방송 나오니까 상한가 갔다고, 수요일에 나오니까 상한가 갔다고 막 방송에서 자꾸 인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이때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잖아요. 이럴 때 매수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잘 나더라.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토니모리가 있습니다. 토니모리는 이것도 역시 화장품이죠. 참 신기하죠. 어쩜 황금 맥점 전략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셨던 장대 양봉, 돌파 양봉, 상따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게 왜 이렇게 음봉이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왜 양양음, 눌림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또 아래에서 양음양이 많이 나오죠? 캔들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것도 음봉 5개짜리예요.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은 뭐예요? 과매도권이에요. 과매도권에서 잡아야 내 계좌 수익이 제대로 나는 거죠. 예, 바로 토니모리도 그런 거다. 화장품 세트로 쫙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면 태성이라는 회사가 있죠. 태성은 뭐 나중에 이제 재료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저점이 포착돼서 바로 이거죠. 양음.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어요. 최근에는 뭐 유리 기판 쪽으로 같이 그거로 이제 엮이면서 상승이 일어났다. 근데 그 다음에 재료가 나와요. 제가 주식 30년 하면서 이 기술적 분석의 도사가 되라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어쩜 이렇게 차트, 소위 말해서 기술적 지표를 절묘한지를 모르겠어요. 이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뉴스 하나서 띄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선점 효과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하자. 예,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우양이 있습니다. 요즘 또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죠. 예, 우양. 이것도 양음에서 상승을 눌리면 좀 횡보하다가 한 84% 오른 그런 예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이제 실전 매매를 통해서 황금 맥점 전략이 어디에서 잡아주는지 다 공부하셨죠? 예. 네. 자, 이제 시세를 분출하려면 그 흐름과 시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기간에는 뭐 저 정도 받고 마이너스 또 보다가 이렇게 딱 분출을 하는 것 같은데, 꼭 종목이 아니어도 차트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흐름들 한번 익히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엔 저희 이제 AS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왔다 갔다 하는 장 속에서도 중심을 좀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우진엔텍 한번 만나볼까요? 네. 5월 7일 날이니까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있죠. 네. 그 우진엔텍은 제가 포인트에 의했습니다. 전력 인프라가 엄청 지금 강해?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저점에서 300% 오르는 종목을 따라잡아야 될까? 우리나라만 이거 원전이 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는 다 원전 쪽이야? 예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 옆에 미국 같은데 원전 SMR 하나씩 지내야 된다는데 이거 패러다임이다. 그러면 원전을 보자. 그래서 전력 인프라 브리핑 해드릴 때 넥스트 제너레이션 원전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프레시한 종목이 바로 우진엔텍이었습니다. 우진엔텍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건 아침 방송에서 추천드렸고 100%가 넘었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 75% 올랐는데, 사실 지금 이제 상승 다음에 눌림이거든요. 이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냈고, 지금은 조금 눌림인데 쌍바닥 치는 구간에 오게 되면은 대략 한 34,000원, 35,000원? 이 정도까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또 한 번 관심권을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네, 우진엔텍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종목 하나 더 있잖아요, 위원님. 이번에 HD 현대마린 솔루션 또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럴 때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던 투자 계획든 많으시던 여러분들 초보분이신들 여유롭게 수익 내요.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제가 16만 원까지는 제시해 드렸고, 한번 눌리면서 관심 두시면서 2차 목표가 18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우진엔텍과 HD 현대마린솔루션 가격 전략까지 잘 또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다음 맥점 한번 짚어볼게요, 위원님. 네. 소개해 주세요. 예, KNL 시스템인데 자세한 가격 전략 제가 무방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무방 설명해 주셔죠. 아, 그럴까요? 네. 네, 제가 오늘 지금 한미반도체, 제2 한미반도체 뭐 비슷하게 그걸 여러 번, 한 서너 번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요, 어제 밤잠을 멀리하고 또 그 종목도 쭉 보았고 그 종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주제가 뭐였죠? 말로 홈런 종목.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조금 하반기 한번 멋지게 수익 내실 분들은 제가 한미반도체 후속 하반기를 빛낼 히어로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무방도 함께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홈페이지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좋은 정보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자, 오늘도 이분을 모셔왔습니다. 믿고 보는 이재상 위원의 파인 시그널 함께 하실 차례입니다. 자, 먼저 위원님부터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이제 상한가만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들려주실까요? 네, 지난주에도 핫한 종목들 그리고 핫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시장의 이제 약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과의 어떤 괴리가 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연동해서 가지 않는다는 게 약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또 강점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테마성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전체 종목이 거의 3천여 개 종목이 되는데 이 3천여 개 종목 중에서도 끊임없이 가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올라왔지만 또 다음 주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리뷰하는 차원에서 이 시간을 다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 아니면은 이 종목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직접적으로 드립니다. 자,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난주에도 알테오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뭐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 이제 뭐 이번 주에 매수하신 분도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이 흐름이 끊어졌냐 안 끊어졌냐를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 9월 달부터 벌써 이제 대장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우리나라에 그만큼 다른 종목에 비해서 펀더멘탈들이 받쳐주고 그리고 그만큼의 어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만 우리가 판단해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서 실제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하죠. 이 구간을 공략을 해서 들어가는데
이 시간에 말고도 이제 저녁에 밤 시간에 우리가 밤 8시에도 제가 공개 방송을 생방송을 해드리는데 그때 구간에도 바로 이런 구간에서 들어갔던 구간입니다. 이 알테오젠이 키트루다에 대한 호재가 여기서 나오면서 올라갔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키트루자의 호재 이외에 다른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트루자의 호재 자체는 우리가 이제 키트루다의 원래 혈관을 통해서 투입하는 그런 이 키트루다의 내용들은 뭐 4시간에서 8시간 동안의 주사제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근육 주사제 SC 제형으로 바꿨을 때는 10분 만에 끝난다는 거죠. 엄청난 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혈관을 통해서 8시간 이상 이렇게 투여하던 그 항암제가 10분이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획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제형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적용증이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암에 대한 그런 항암제를 투여할 때 이런 SC 제형을 이용하다가 뭐 5개, 6개, 7개까지 계속 늘려나가는 적용증을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키트루다는 전 세계 글로벌 항암제 중에 넘버원이죠.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 외에도 알테우젠에서 이 테르가제 품목허가가 임박했다는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르가제에 대한 그런 허가사항이 나왔을 때는 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안과치료제 아밀리아, 아밀리아도 지금 12개 나라에서 3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3상이 끝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또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야간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최근에도 야간 생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드렸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거 목표가를 원래 33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이제 29만 원, 거의 이제 33만 원 거의 다 왔죠.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44만 원까지 상향시켜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을 볼까요? 자, 지난주에 이런 도지 형태의 음봉이 나왔고 대신 이제 거래가 좀 줄었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5주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주선 구간까지는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서 대응하는데 만약에 이제 알테오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5주선 구간에서 공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지금 수익이 나신 분들은 안정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의 관점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태성인데요. 태성도 뭐 지난주에 다시 재집하거나 뭐 지난주에도 더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점법이 됐습니다. 뭐 지난주에 사신 분도 거의 30%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월요일 날 사셨던 분도 그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요. 뭐 태성이라는 종목은 더 이상 여러분들께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뭐 유리기판과도 관련이 있고요. 지금 최근에 보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거래량이 어떠냐를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거래량이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줄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근데 높은 구간에서 줄어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시가부터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봉상에서 보면은 일단 13,000원을 넘게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 현재 거래량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도 아마 지금 진입하시게 되면 목표가를 14,500원 정도 또는 14,900원 정도 그 부분까지 15,000원 직전까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10,000원 단위에서 15,000원 넘어가는 단위 그리고 15,000원에서 20,000원 넘어가는 단위마다 거기를 이제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카페24인데요. 요게 예상이 좀 벗어났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잡자 했는데 이번 주에도 또 한 번 점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 자체가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카페24가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제가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대량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매도에 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 거래량으로 보면은 이 바닥에서 터졌던 대량 거래보다는 어쨌든 적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냥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긴 있었지만 일단은 여기서 이제 가파르게 제가 2주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게 작은 몸통, 네, 숏바디 캔들이라고 하죠. 네, 숏바디 캔들이 나왔을 때 롱바디 캔들만 기다리고서 매수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요 롱바디 캔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롱바디 캔들이 벌써 3차례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부담이 가는 그런 구간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한 8% 정도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부담이 갈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카페24는 흑자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회사인데 유튜브 쪽의 쇼핑몰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쇼핑몰 영상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 구글에서도 이 회사에다 260억을 지금 투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이때 지금 화면이 가려서 안 보이지만 12월 달에 급등했을 때가 바로 유튜브로 인해서 구글에서 투자했던 그런 내역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고점을 돌파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닥에서 이제 포착된 이후에 99.2%까지 올라왔는데 바닥에서 거의 이제 100% 정도 올라오면은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면 제가 지난주에 어느 정도 고점이 왔다고 말씀드린 거는 자, 주봉 상태를 보니까 지난주에 대량 거래가 실렸죠. 근데 이 대량 거래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차익 실현 구간이다. 네, 그리고 신고점을 돌파했지만 이 구간에서 35,000원 구간 이전 고점 부근에서 매물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차익 실현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뭐 수익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지금과는 여러분들이 매수보다는 매도에 포커싱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C인데요. 제가 공개 방송이나 뭐 생방송이나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유리기판 쪽인데 우리가 유리기판에 대한 수혜죠. 우리가 인공지능 쪽에 봤을 때 엔비디아만큼의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SK하이닉스 외에는 거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아무래도 다른 글로벌 증시보다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예입니다. SKC도 우리가 이 유리기판에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 테마가 형성돼 있는데 뭐 JNTC도 있고요, 필옵틱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리기판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종목은 바로 SKC다. 이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5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밀리지 않을 기세입니다. 이제 이 SKC가 지금 유리기판에 관련된 앱솔릭스라는 회사, 미국의 앱솔릭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프라이 머트리얼이라는 미국 회사와 합작법인을 세워서 그쪽에서 이제 유리기판 쪽을 생산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수혜로 미국에서 보조금을 1,000억을 지급을 했고 그리고 그걸 이미 수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앱솔릭스고 앱솔릭스에 대한 지분을 SK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KC가 그런 수혜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SKC의 최근에 이제 뉴스가 또 하나 나온 게 SK 엠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SK 엠펄스의 지분의 거의 96%를 SKC가 가지고 있는데 이 SK 엠펄스가 하는 일이 이제 주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친환경 쪽인데 이 모두가 최근에 트렌드에 맞는 그런 섹터죠. 그래서 엠펄스에 대한 내용들도 다시 아마 부각이 되면서 SKC의 주가를 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SKC의 여러분들 이제 이 자리에서 월봉은 보여드리지 않지만 과거의 고점 부분까지 벌써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 고점을 돌파할 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엠펄스와 그리고 앱솔릭스 이 두 가지 회사가 이슈가 나오면서 SKC가 상승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최태원 회장의 지분 매각 뭐 이런 내용들도 또 있죠.
SKC의 대주주가 바로 SK이고 SK의 대주주가 또 최태원 회장이기 때문에 그 맞물려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에 관련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5주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4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박스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때 당시에는 박스권에서 수렴을 하는 구간이었고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는 구간에 왔다. 만약에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이 더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마만큼의 진폭이 다시 한번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상가는 대략 한 25만 원 정도 예상도 됩니다. 근데 이전 고점에 대한 월봉상의 고점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이제 참고로는 이제 월봉상 차트는 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전 고점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화장품주 중에서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게 이제 전년도에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청담글로벌. 자, 청담글로벌이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박스권, 이 박스권을 계속해서 수렴을 해왔는데 뭐 엄밀히 보면 이 구간부터죠. 올해 내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계속 수렴을 해서 날려버리는. 근데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 중에 거래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했냐에 따라서 상승폭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이제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대형주들도 급등하기 전에 굉장히 수렴을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거치면서 레벨업을 시키다 보니까 매물대가 없이 바로 급상승하는 그런 모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탑클래스 벤더의 1차 벤더이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테마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화장품 테마의 특징은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바닥에서 올라온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청담글로벌이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렸지만 이 구간 자체가 굉장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주봉 상태에서 보시면 아는데, 자, 주봉 상태를 보니까 특이한 거래량들이 보이죠. 이 10월 달에 주봉상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여기서 수렴을 거쳐서 레벨업을 시켰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주봉의 거래량과 이번 주에 주봉의 거래량을 보니까 어때요? 거래량이 저때 당시보다는 분명히 줄어들었죠. 근데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거래량이 저기서부터 저거보다 적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더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확률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을 보고 대응하는 방법은 지금 구간은 이제 박스권을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구간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과거에 자율주행 쪽으로도 많이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유스케일 파워라는 그 미국의 소형 원전,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그 테마에 관련된 이슈로 연결이 되는데 미국의 그 회사가 바로 이제 유스케일 파워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최대 SMR 업체죠. 이 회사가 만드는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검증 사업에 이 슈어소프트테크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자, 그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죠. 네,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됐는데 이때 당시 이 주봉상의 대량 거래는 이 회사 창사 이래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때 당시에 창사 이래 가장 큰 거래가 나왔다는 것은 이 어마무시한 이제 물량들이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 이제 이 상승폭에 대해서 원래 하프 정도는 한 이 정도 되는데 하프보다 좀 더 내려와 있죠. 네, 내려와 있어도 이전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중간에서 수렴을 해서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자, 주봉상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 상태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봉상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고 이 구간에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바닥에서의 영망치 캔들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주봉상 이 정도의 대량 거래가 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물량들이 살아 있다면은 이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목표가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바닥에서 나왔던 이 영망치 가격 그리고 평균 단가를 대략 계산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는 저런 구간들 뭐 이미 요 8,000원에 대한 여기 지금 화면이 줄었네요. 자, 이 이전 구간 있죠? 1월 달에 8,000원 구간, 요 구간까지 일단 부근까지 왔는데 저 구간의 물량들이 소화가 된다면은 뭐 충분히 10,000원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카이노스 매드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 쪽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에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종목들, 되게 이제 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 또는 20분의 1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에서 기술 이전이 가능한 종목들, 그리고 항암제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가가 거의 다 바닥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바닥에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어느 구간에서 과연 들어 올릴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카이노스 매드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 요게 이제 제가 밤 8시 방송에서 바로 이제 이날 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긴 했습니다. 이건 이제 맥점 매매고요. 네, 급등이 나오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 들어간 거고, 정확하게 요 구간에서 상한가 간 이후에 정확하게 요 구간, 요 구간이 정확하게 4주입니다. 네. 한 달 동안의 조정을 거쳤죠. 네, 올라오고 나서 한 달 동안의 조정. 그리고 나서 서서히 들어 올리는 구간이 여기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은 이렇게 박스권이고 여기서부터 올리기 시작하죠. 뭐 지금 이틀 동안 좀 움직임이 좀 더디긴 하지만 5일선을 이탈한 건 없고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데 이 회사는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에 관련된 연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항암제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즈 치료제가 이제 중국에서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이즈 치료제가 미국에도 판매할 수 있는 그 허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진을 하고 있고 파킨슨병 치료제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이제 조기에 라이센스 아웃을 시켜서 로열티를 받는 그런 과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과 중국, 일본의 회사들이 이미 접촉 중에 있고요. 그게 만약에 성사가 됐을 때는 알테오젠처럼 로열티를 받는 그런 회사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 회사의 주봉 상태를 보면요. 자, 카이노스 매드를 우리가 이전 고점 부분까지 쭉 훑어보면은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이 저점 구간 한 20분의 1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20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수준까지 급등을 하더라도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고 계속해서 물량을 소화하면서 양봉이 주봉상에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량 거래도 거의 몇 년 만에 나오는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여기에 지금 물량들이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았다면은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킨다고 하면은 바로 한 이 정도의 진폭이 형성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지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영망치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는 구간, 수렴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까지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APR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어제 밤에도 좀 설명을 드렸던 어제 생방송에서도 메디큐브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데 뭐 주름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얼굴에 직접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의료기기 자체가 원래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만 접할 수 있는데 이건 개인 의료기기다 보니까 개인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판매가 계속해서 늘다 보니까 25년도까지 800만 대의 생산 규모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물량들이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기금에서 순매수가 2,700억. 네. 지금 연기금이 매수했던 시점은요. 자, 이 상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2,700억에 매수를 했는데 특이할 만한 거는 연기금이 그러면 과연 평균가는 얼마 정도 가지고 있을까를 예상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 단가를 예상을 할 때 어디를 지지하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다 요런 구간이죠. 네. 요런 구간. 그럼 연기금은 한 32만 5천 원 정도 되겠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죠. 지금까지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지금 보시다시피 요런 박스권을 갖다가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이런 구간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연기금 평균 단가는 예상치로는 대략 한 32만 5천 원이기 때문에 뭐 한 44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APR의 주봉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거래량에서 출발해서 거래량으로 끝나는데 가장 큰 거래가 최근에 터졌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죠. 네, 이 구간 대비해서 계속해서 거래가 줄다가 다 이번 주에 서서히 다시 들어올리기 위해서 거래량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가격 대비 보시면은 여기 이 구간이 이제 박스권이고요. 한 번 더 레벨업을 시킨다면은 대략적으로 44만 원 정도를 저는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은 다 끝난 것 같고 지난주에 이런 영망치가 나온 거 봐서는 다음 주에도 굉장히 강세를 띌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연기금은 굉장히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마 44만 원이 돼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연기금이 매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레이입니다. 이거 굉장히 바닥에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인데 고점에 이미 올라간 종목들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지만 바닥에서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는 이 바닥에서 움직임이 강하게 올라갔을 때는 훨씬 더 탄력 있는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레이라는 종목은 세계 최초로 미국의 FDA 인증을 받은 3D 페이스 투명 교정 장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AI 소프트로 인해서 만들어서 이걸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교정 장치가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최근에 이제 매출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었는데 바닥에 이런 대량 거래들이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빠지면서 한 번도 대량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주의 대량 거래는 뭔가 특이할 만한 게 있다.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끝나지는 않겠죠, 메이저들이. 네, 그런 개념에서 봐서는 이 구간이 지금 뭔가 스타트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에 계속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이 시간에 이제 설명 많이 드렸던 바로 이제 영망치 양봉의 대량 거래. 아주 굉장히 스탠다드 바닥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구간에서 이제 얼마나 조정을 받고 올라오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이 대량 거래는 뭔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기 위한 준비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저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텐데 뭐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치킨 3마리가 나갑니다. 뭐 치킨 3마리 외에도 우리 알테오젠이 지금 350%까지 올라가는데 제2의 알테오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한가만 신고점 돌파한 종목들부터 해서 차트와 이제 또 종목에 대한 설명들까지 또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다가 대응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에 이제 증시 동향들 한번 살짝 파악하고 가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의 흐름들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중요한 이제 FOMC라든지 CPI 발표는 이제 다 끝났고요. 네. 미국에서
5월에 소매 판매가 화요일 날 있고요. 5월 산업 생산도 화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또 중요한 일정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화요일 날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요일 날 총파업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아마 이 여파에 따라서 뭐 원격 의료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6월 19일 날 수요일 날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우리가 저출산 관련주다 하면은 뭐 아가방 컴퍼니, 뭐 메디앙스, 뭐 제로투 세븐, 꿈비, 뭐 삼성 출판사, 뭐 기타 여러 등 종목들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복고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아가방 컴퍼니가 가장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출산 대책에 관련된 종목을 아마 수요일 날이 발표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 날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매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증시 일정에 맞춰서 이제 함께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테마나 섹터들까지 설명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이번에는 또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이차한불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뭐 요즘에 이제 뭐 화장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맞아요. 가는데 특히나 최근에 며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가 탄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뭐 한국화장품 제조, 한국화장품, 뭐 이차한불,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차한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다변화를 시키면서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출도 1,392억으로 좀 늘고 있고 82억의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차한불의 주봉 상태를 보면요.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네, 이걸 보시면 우리가 이차한불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2020년도 7월 달만 해도 39,000원대였는데 지금 이제 16,000원이니까 거의 반 이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다만 이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서 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표 주자인 이제 한국화장품 제조라든지 한국화장품 같은 종목들이 얼마나 급등하는지에 따라서 이차한불도 뭔가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주들 짧게 끝나지 않고 점점 이제 주도주로 또 자리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이차한불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저희 SKC도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SKC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SKC 아까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다양한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SKC가 원래는 이제 앱솔릭스의 그런 유리기판에 관련된 이슈로 해서 올라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자회사들도 굉장히 흐름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최태원 과장의 지분 매각이라든지 이런 쪽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작년 11월 달, 작년 11월이 아니고 이제 재작년 11월이네. 2021년 11월 달에 고점이 20만 8천 원에서 꺾여서 내려왔는데 어제 19만 9,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고점까지 이제 임박을 했고 그러면서도 주가는 훨씬 더 탄력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기관은 매수를 더 많이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이 외국인들의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과연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할 것이냐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봐서는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나. 대신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20만 원 돌파돼 아마 22만 원까지는 조금은 버거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일봉 상태에서 봐서는 어제 20만 원 근처까지 갔어도 대량 매도는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사실은 5일선이나 5주선 근처에서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요. 근데 목표가는 일단 좀 여유 있게 22만 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는 전고점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의 대량 매수도 들어왔고요. 이제는 뭐 고점 돌파 후에 흐름이 또 중요할 것 같네요. 이 부분까지 잘 챙겨보시고요. 위원님, 저희 이번에는 다음 주 전략도 한번 세워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던 섹터가 로봇 관련주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가져놨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두산이 굉장히 주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의 90%를 두산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도 뭐 로봇이 앞으로도 대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 이런 섹터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더 확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12월 21일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거의 6개월 동안 조정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7만 원대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들어서 서서히 올라오는 과정에서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협동 로봇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이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로봇들이 최고 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정밀성에서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지금 구하는 사실은 뭐 고평가 저평가를 떠나서 이 회사의 그 로봇 자체는 어느 정도 퀄리티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유럽 지역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독일 쪽에다가 유럽 지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럽 지사가 설립이 돼서 그쪽에서 매출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현재 매출보다는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네, 공모가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26,000원대였는데 지금 공모가보다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이유는 아마도 이 종목은 현재 주가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봤을 때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자율주행보다는 로봇 쪽에 어떤 역량을 기울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삼성전자의 로봇 정책에 따라서도 이 두산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시가에 매수하시고요. 손절가는 8만 원, 목표가는 13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이 이제 올해만 2배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계열사들이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오늘의 또 무방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 시장이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시장에서 굉장히 지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과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과연 이제 우리가 다 포기하고 미국 시장을 사야 될지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도 메리트가 있어서 계속 해야 될지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벌써 한 4, 5개월 전부터 해외 주식을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유 있게 우리나라의 주식 패턴과 해외 주식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을 봐서는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제한적이지만 그걸 반면에 거꾸로 보면은 올라가는 종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쪽 섹터들, 올라가는 섹터들은 훨씬 더 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잘 가고 있는 섹터를 얼마나 더 수익을 낼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교체되는 그런 섹터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교체하는 섹터들을 다시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은요. 제가 드린 종목들 중에 바이오 관련주들은 전부 다 급등을 했고 이 급등세가 거의 뭐 100%, 200% 수준을 넘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 보셨다시피 뭐 350%까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바닥에 있는 바이오주 그리고 현재까지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무방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또 이재상 위원과 준비한 이야기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이재상 위원님 다음 주에도 놓치지 않고 모실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머니왕 2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